네, 이번 시간은 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급여는 우리가 분개할 때 주의하실 점이 소득세나 또는 4대 보험 요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급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냥 본사 직원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800번대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는 공장이라든지 생산직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00번대의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급여는 800번대로 쓰는 것이고, 공장이나 제조라는 얘기가 나오면 500번대다 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는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득세의 일정액을 지방소득세랑 같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4대 보험이나 소득세라는 문제가 생긴다. 자,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직원 부담분.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랑 회사랑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부담하는 직원 부담분이 있고,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부담하는 그러한 4대 보험이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부담분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직원 부담분은 원래 직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4대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래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주체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월급은, 즉 급여는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직원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원래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을 한 나머지만 지급을 하고, 해당하는 차감 금액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음 달에 납부를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실 게 뭐냐면 직원 부담분 여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걸 체크하시면, 자, 그런 것들은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회사 부담분에 대한 4대 보험이 나와요. 그래서 4대 보험 중에서 직원 부담분이 아닌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4대 보험인지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즉 회사 부담분 중에서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 그리고 건강보험료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세금과 공과나 복리후생비는 누구 부담분에 대한 거다? 회사 부담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 부담분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월 25일 날 거래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급여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거고요.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표 보시면 구분으로 되어 있고 관리직 그리고 생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 일반적인 본사 직원인지 또는 생산직 직원인지 요거에 따라서 급여냐 임금이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표를 보시면 우리 급여 총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 총액을 얘기한 것이고, 이 총액을 우리가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감할 거 다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감하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니까, 자,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랑 딸려서 같이 다니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급여는 관리직 요 600만 원은 급여라는 800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직에 대한 급여는 500번대인 임금으로 이렇게 700만 원 급여 총액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급액이라는 거 있죠. 지급액 요 금액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걸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요거는 당연히 직원이 부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직원 부담일 수도 있고 회사 부담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는 직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요 표가, 이런 표는 우리가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나 뭐 국민연금, 즉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직원 부담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 여기 하단에 보시면 총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요걸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그대로 납부할 거다라는 의미로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직원부담분, 4대 보험은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5일이고, 자, 차변에, 자, 우리 관리직 직원들은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급여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급여 중에서도 우리 800번대 판매관리비 해서 나와 있는 801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급여 총액 6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차변에 생산직 급여에 대해서는 자,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500번대 504번이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이 7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감된 금액 있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그리고 직원부담분, 건강보험료, 즉 요금액 더한 거 있잖아요. 130만 원 더하기 13만 원 더하기 70만 원 이렇게 더한 금액은 우리가 뭘로 갖고 있는다?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다.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자, 대변에 예수금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금이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뭐다? 부채다. 즉 우리가 요 급여 총액을 지금 다 1,300만 원 다 지급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이 아니다.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채다라는 의미에서 예수금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다 더한 금액, 요 차감되는 금액, 요 세 가지 더한 금액이 213만 원이에요. 그래서 213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10일 날 보시면 위 7월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자,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사업주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원천 징수했던 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건강보험은 다음 달에 이제 그대로, 그쵸? 7월 25일 날 우리가 원천 징수를 했고, 그 다음 달 11일에 우리가 실제로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납부 시점의 붕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납부하는 붕괴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원천 징수했던 금액을 그대로 냈을 때는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처리했던 요 금액을 그대로 없애주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직원분뿐만 아니라 사업주분을 같이 냅니다. 그럴 때 우리 사업자분은 해당하는
4대 보험이 뭔지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부담분에 대해서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책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건강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사업주 분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28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83만 원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금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그 전달에 그대로 갖고 있었던 213만 원 요 예수금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사업주분이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8월 10일이고요. 일단 대변에 현금으로 자, 얼마를 냈어요? 현금으로 283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변에 저번 달에 우리가 차감해서 징수했던 예수금을 그대로 자 213만 원을 차감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건강보험료 이제 사업주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개 보시면 제조비,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위에서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는 관리직 30만 원, 그 다음에 생산직 40만 원 해서 총 70만 원 우리가 예수금으로 예수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했다는 거는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누구 부담분이다? 직원 부담분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도 얼마라고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 부담분도 마찬가지로 관리직은 30만 원 그리고 생산직은 40만 원을 낸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개 나와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자 생산직에 대한 거는 제조비로 해서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직에 대한 거 30만 원은 우리가 800번대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FE를 해서 복리후생비인데 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우리 생산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자 금액이 자 위에서 표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직은 40만 원 그래서 반반씩이니까 똑같은 금액을 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나머지 이제 관리직에 대한 거는 자 복리후생비이긴 하지만 800번대인 복리후생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살표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누구 부담? 본인 부담. 이거 본인이라는 거는 직원 부담이란 얘기예요. 직원 부담 4대 보험, 즉 직원 부담 건강보험료는 7월 25일 날에 예수금 계정으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즉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그만큼 차감을 하고 예수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실제로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할 때 차변의 예수금을 모두 다 차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금은 다 전부 다 누구 부담분이다? 직원 부담분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할 때 회사 부담분도 같이 납부를 합니다. 그럴 때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총 70만 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반씩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자 생산직은 자 우리가 저번에 예수금으로 해놨던 그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직은 40만 원 그리고 관리직은 30만 원을 부담하므로 자 생산직은 500번대 그리고 자 관리직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로 나누어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12번으로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매 보고 기간 말, 즉 기말에 뭘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매각했을 때 처분, 손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표 보시면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만 지금 보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이 개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초에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으로 취득 원가로 하는 것이고요. 공정가액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거래 비용. 자, 요게 중요하죠. 취득 시 거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모든 자산은 취득 시 거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해요? 가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 거래 비용은 원래 다른 자산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취득 거래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은 다 취득 원가로 가산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워낙 금방 팔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 원가로 해봤자 나중에 팔면 다 이제 처분 손익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비용으로 처리해라. 어차피 곧 팔 건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나와 있죠. 우리 이제 매 보고 기간 말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형태는 뭐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회계 처리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건 뭐다? 취득 시 거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뭘로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이라는 수수료 비용, 즉 해당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8월 12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더의 주식 100주를 주당 45,000원 액면가액 주당 5만 원에 구입을 한 거고요.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주식 100주를 얼마에 샀어요? 주당 45,000원에 샀습니다. 지금 괄호에 액면가액이라고 나와 있고 5만 원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산 금액, 요게 중요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주당 45,000원, 요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450만 원이 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10만 원 낸 거는 뭘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10만 원 차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온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8월 12일 날,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죠. 매입한 금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50만 원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 때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500번대냐 800번대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요거는 500번대도 아니고 800번대도 아니에요. 자 요거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있죠.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합니다. 자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냈다, 수수료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업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900번대인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 900번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헷갈리시지 말고요. 자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지급했다? 자 인터넷 뱅킹으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자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460만원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평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매 보고기간 말, 즉 매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에 대해서 평가 이익인지 또는 평가 손실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손익이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 나중에 결산 파트에 가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 이제 기말이 됐죠.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산 시 회계 처리 단기 매매 목적으로 자, 8월 12일 날 주당 45,000원에 취득한 상장법인 사이더의 주식의 결산 일 시점에 주당 가액은 4만원이다 라고 했고 결산일 날 100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서 450만원에 취득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결산일 현재 얼마로 됐어요? 금액이? 주당 4만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400만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액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 주당 5천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재 금액은 4만원 곱하기 100주니까 차익에 대해서 그만큼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금액이 그만큼 차감이 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복습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해당하는 이론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 본 거고 우리가 어쨌든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분계를 할 줄 알아야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지금 유형별로 분계를 다시 쭉 복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